네, 오늘은 군포시 3본 신도시에서 재건축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본 신도시가 용적률도 높고 그동안 사업성에 대한 의문도 있어서 여기 재건축이 될까 싶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재건축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재건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들을 알아보고 이것들을 3본 신도시 아파트에 적용해서 이 표처럼 재건축이 될 3본 신도시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정책과 3본 신도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 때 수도권 과밀화 억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신도시들입니다.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이 있고 면적 기준으로 분당, 일산이 압도적으로 크고 평촌, 중동, 삼본 순입니다. 삼본이 규모가 가장 작죠. 자, 지도를 보시다시피 여기 서울의 그 외곽순환도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주변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3본 신도시는 재건축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는데 그 이유는 여기처럼 용적률이 205%로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건 뒤에서 다시 설명하고 3본 신도시 군포시 이 지역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파트 가격대 감이 없으실 텐데 여기 군포시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나열해보면 1위가 최근 지어진 힐스테이트 금정역이라고 해서 여기 34평형이 14억 4천만 원까지 갔었습니다. 3본도 비싼 지역이라는 거예요. 지방광역시 대장급이죠, 이 정도면. 자, 1기 신도시에서 특히 일산과 분당을 제외한 용적률이 높은 평촌, 중동, 삼본 재건축이 되는 거야 했지만 이젠 재건축에 대한 의심이 점점 없어지고 있죠. 재건축 된다로 방향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2023년 2월에 발표된 정부 정책 때문인데 정부 보도자료 제목을 보시면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사실 예전에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잠깐 얘기 나왔었던 그 법이랑 같은 겁니다. 여기 오른쪽에 1번 보면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등이라고 써있죠. 바로 여기에 군포 3본, 3본 신도시, 그리고 모든 1기 신도시들이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본 신도시의 범위는 이 지도와 같죠. 이게 금정역이 이쪽인데 금정역, 3본역, 수리산역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금정역 앞에 여기 상가들이랑 주택들은 사실은 3본 신도시가 아니죠. 3본역과 수리산역 근처가 해당됩니다. 여기 도면에 있는 범위가 진정한 3본 신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본 신도시 최초의 서울 인구 분산 목적에 맞게 모든 업무 지구를 1시간 안에 갈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죠. 지하철을 통해서 서울역까지 50분, 그리고 강남역까지 46분, 여의도역까지 51분 소요되네요. 교통 호재도 있는데 이 GTX-C 노선의 금정역이 군포시에 있죠. 이거 타면 삼성역까지 10몇 분 안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들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고 3본에서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 순위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사업성 분석, 가능성, 재건축 가능성 분석은 기본적으로 이 화면에 나온 4개 요소를 적용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는 아닙니다. 이게 상가도 있고, 종교 시설도 엮여 있고, 그래요. 그 지자체의 의지와 진행 속도 등 고려할 게 너무 많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를 뽑으면 이 4개일 거예요. 일단 지하철 역세권이면 좋고 500m 이내, 지하철 500m 이내면 좋습니다. 용적률은 낮을수록 좋은데 이 영상에서는 200% 이하로 그냥 기준을 잡고 한번 볼게요. 평균 대지 지분도 크면 좋습니다. 15평 이상이면 좋고 토지 용도도 봐야 되는데 이게 3종 일반 주거지역이면 됩니다. 자세한 건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할 거니까 여기서 일단 4개가 있다 정도만 알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왜 역세권을 먼저 넣었냐 이게. 왜냐면 저희 처음에 말씀드렸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이런 게 있죠. 역세권, 복합, 고밀개발 이런 게 있습니다.
역세권 주변, 지하철역 주변에 복합 거점으로 주상 복합도 넣고 일자리도 넣고 아무튼 용적률을 높게 허용해줘서 재건축이 진행되게 해주기 때문이죠. 정책적으로. 자, 그렇다면 왜 500m일까요? 이게 역세권 기준이 다 다른데 사실은 여기 문서처럼 이 문서는 서울특별시에서 나온 뭐 역세권 장기주택 전세 건립규모 운영 기준이라고 이렇게 공식 문서인데 법 같은 거죠. 여기 역세권의 정의가 있습니다. 역세권이란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그래서 500m로 정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3본 신도시의 역세권 아파트를 먼저 한번 뽑아볼게요. 역세권이 여기 금정역 근처에 아파트는 잘 안 보이지만 볼게요. 금정역 근처, 그리고 3본역, 수리산역 근처 이 세 개 지하철 역사에 500m 이내로 들어오는 아파트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3본역부터 이렇게 500m 반경으로 표시를 해보면 화성 무궁화 주공, 충무주공 2단지 1, 2차, 주공 3단지 퇴계 1, 2차, 율곡주공, 세종주공 6단지, 그리고 을지 3위 한일아파트는 약간 경계에 있는데 역세권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수리산역입니다. 다산주공 3단지, 가야주공 5단지, 1차, 3차, 한라주공 4단지, 1차. 네, 1차 이렇게 나오네요. 자, 금정역입니다. 금정역 근처에는 여기 3본 신도시 아파트가 없어요. 금정역 근처에는 없습니다. 자, 3본 신도시 역세권 아파트를 최종 정리하면 3본역과 수리산역 근처에 이런 아파트들이 있다. 1차로 뽑아봤습니다. 자, 다음 토지 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토지 용도가 3종 일반 주거지역이 1순위입니다. 이거 재건축 이후에 용적률이 결정되기 때문인데 이거 예전에 제가 부천 중동 신도시 이렇게 설명하면서 만들었던 그 자료인데 여기 보면 개봉역을 예로 한번 들어봤었어요. 이때 같은 동네라도 토지 용도가 다른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여기를 뽑아봤는데 일반 지도로 보면 다 똑같이 보이거든요. 여기가 토지 용도를 살펴보면 여기 3종 일반 주거지역 써있고 여긴 2종 일반 주거지역 써있고 여긴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써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토지 용도에 따라서 여기를 다 부시고 나서 지을 수 있는 그 용적률이 달라요. 그래서 용적률에 관한 건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일단 용적률이 높을수록 같은 토지 면적에 더 많은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갈게요. 자, 용적률도 지자체별로 다르긴 한데 바로 이 표처럼 그러니까 일반 주거지역 여기서 1종, 2종, 3종이 있죠. 그래서 용적률이 보통 1종에는 200% 이하, 2종에는 250% 이하, 3종에는 300%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종이 좋다는 거예요. 토지 용도는. 자, 3본 신도시가 속해 있는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를 보면 여기 토지 용도 안에서의 용적률 이렇게 있습니다. 1종은 200% 이하, 2종은 230, 3종은 280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을 할 때 토지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 좋은 겁니다. 자, 아까 찾은 지하철 역세권 아파트의 토지 용도를 검색해서 추가해 봤는데요. 이 아파트들 모두 3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자, 다음은 3본 신도시 용적률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용적률이 일단 낮은 아파트일수록 재건축 사업성은 좋습니다. 재건축 시 동일 면적에 더 많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인데 용적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 왼쪽 그림은 한국토지공사의 용적률 설명 자료인데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 비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돼 있고 쉽게 말하면 대지 면적 100에 50제곱미터짜리 3개를 지금 150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한 거를 100으로 나누면 150% 이게 되는데 바로 용적률이 이겁니다. 바로 자, 이거 아예 건물을 부시고 재건축을 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3층을 부시고 여기 1층, 2층, 3층 부시고 6층까지 올린다. 자, 그럼 대지 면적은 100제곱미터고 이거 50짜리가 6층이니까 다 더하면 1층부터 6층까지 다 더하면 300이죠. 300을 대지 면적 100으로 나누면 300%가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용적률이 적을수록 재건축 이후에 올릴 수 있는 건물의 총 면적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 예시는 3층에서 6층으로 지었지만 애초에 건물이 여기 1층, 2층만 있었다고 쳐볼게요. 그럼 용적률은 100이 되겠죠? 50, 100으로 나누면 이게 100일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부시고 나서 지었을 때 1, 2층은 원래 있던 면적이고 3층, 4층, 5층, 6층을 새로 짓는 거죠. 애초에 용적률이 작을수록 사업성이 좋다. 자,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3번에서 용적률이 낮은 아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찾는 방법은 이 호객노노 사이트에서 이 빨간색 탭 누르면은 자동으로 검색을 해줍니다. 일단 200으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하나씩 수작업으로 이게 표에 추가해봤습니다. 3번 역세권 아파트 중 용적률이 200% 이하인 아파트가 몇 개 보이는데 2개 단지가 돋보이죠, 여기. 3번 신도시는 처음에 말했다시피 분당 일산과 비교해서 비교적 용적률이 높은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 용적률 보시면은 하나는 115고 하나는 129예요. 얘네만. 여기는 뭐 정부 정책이고 뭐 일단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도시특별법이 엎어져도 될 정도예요. 이렇게 150 이하인 정도면 아주 사업성이 잘 나올 거예요. 일단은 뭐 평수도 봐야겠지만 뒤에서. 자, 한라주공 4단지 1차와 가야주공 5단지 1차 일단 눈여겨봅니다. 자, 다음은 대지지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또 좋은 예시가 있는데 A는 3층짜리 다세대 주택이고 B는 12층짜리 아파트다. 똑같은 대지를 갖고 있을 때 어느 쪽 대지 지분이 더 클까? 정답은 A다. 같은 면적의 가구 수가 많은 아파트의 대지 지분이 적다. 이 같은 토지를 여기는 세대가 다 나눠서 갖는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 토지를. 그래서 세대수가 적은 얘네가 이 같은 면적의 토지를 더 적은 수의 인원이 나눠 갖기 때문에 여기가 평균 대지 지분,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더 큰 겁니다. 자, 그래서 5층짜리 저층 주공 아파트 이런 거, 옛날에 지은 거, 면적, 그게 같은 면적의 세대수가 작아서 대지 지분이 큰 거예요. 용적률도 작고. 대지 지분이 많아야 재건축 시 더 많은 단지, 사업성이 일단 나옵니다. 사업성이. 왜 그런지 보면 만약 대지 100제곱미터에 10세대가 있는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세대가 100을 나눠 가지면 대지 지분은 10평이 됩니다. 아파트 평수는 모두 15평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재건축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6층으로 재건축했습니다. 아파트 평수는 30평으로 다 받았어요. 아파트 평수가 이 정도는 늘어나야지 뭐 재건축을 하겠죠. 아무튼 평수가 2배로 늘어났으니까 아파트는 역시 3층에서 6층으로 2배 늘어났습니다. 이때 건축비가 30억이 들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세대가 10세대라고 했죠, 여기서. 10세대. 그럼 세대당 30억을 내야 되니까 한 세대당 3억을 내야 됩니다. 3억을. 이게 될까요, 이게? 물론 뭐 강남 같은 데는 될 수도 있겠죠. 1대1 재건축이라고 해서 뭐 될 수도 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네, 쉽지가 않아요. 자, 반면에 같은 재건축인데 아파트 평수만 24평 받는다고 한번 해볼게요. 아파트 평수 15평에서 24평으로 간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럼 기존에 살던 분들은 1층에서 5층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이게 평수가 늘어난 만큼 여기 4층, 5층까지 다 원래 계셨던 분들이 여기 다 쓰고 6층이 남죠, 여기. 6층이 남습니다. 그럼 6층을 팔아서 이걸 팔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걸 일반 분양으로 팔았는데 여기 분양으로 해서 받은 수입이 30억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볼게요. 건축비는 30억이 들었지만 일반 분양 수입이 또 30억이었기 때문에 이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건축비를 30억 낼 거를 일반 분양 수입으로 메꿔서 무상 배정이 가능한 거죠. 솔깃하죠. 이러면 재건축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절차 때문에 사실은 평균 대지 지분이 보통은 15평은 넘어야지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 보통 15평은 깔고 있어야지 재건축하고 원래 살던 분들이 34평형 9평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15평 정도는 되어야지 진행이 된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용적률이 높아도 예를 들어 37평 대지 지분 15평에 30년 구축 아파트에 살던 분들이 34평 신축 아파트로 재건축할 수는 있어요. 37평에서 34평으로 갈 수는 있다는 얘기죠. 근데 18평 대지 지분 10평의 구축 아파트에 살던 분들이 18평형 같은 평형으로 재건축은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시고 평형이 늘어야지 뭐 재건축을 하지. 이거 15평에서 만약에 18평 준다고 하면 이거 하겠어요? 안 하지.
그래서 사업성이 안 나온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기존에 계셨던 분들도 조합 설립부터 힘들 거예요. 대지지분 낮고 사업성이 안 나오면. 네, 자 그래서 평균 대지지분이 뭐 복잡하게 설명드렸지만 이게 중요하다. 이게 국토교통부 자료에서 이게 수기로 다 계산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5평 이상의 아파트들 한번 표시를 해봤어요. 자, 여기 한라주공 4단지 1차가 또 나오네요. 여기서 대지지분 17.1, 그리고 화성무궁화, 을지 삼익 한일 아파트 이렇게 또 있네요. 얘는 아까 용적률을 봤을 때 이게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대지지분이 높은 것 같고, 이 화성무궁화랑 을지 삼익 아파트 얘네들은 용적률이 높은데 대지지분이 큰 것 보니까 이게 대형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같네요.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타 사항으로 상가가 있는데, 상가. 이게 나쁜 예 하나만 볼게요. 옛날에 과천주공 7단지인데, 여기 상가가 가운데 있었어요, 가운데. 아파트 가운데 있었었는데, 이게 지금 상가 빼고 재건축을 하려고 뭐 협의가 잘 안 됐나 보죠, 상가랑 아파트랑. 상가 빼고 재건축을 하려고 추진하다 보니까 가운데 있는 상가에서 지금 뭐라고 플랜카드 붙였어요, 여기 아파트 가운데 상가를 장례식장으로 바꾸겠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이거 따로 할 수 있나요, 이거? 네, 필지가 나눠져 있건 뭐건 이게 같이 하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이 상가가 바깥에 있어도 뭐 사실은 상가도 부시고 새로 짓는 게 훨씬 좋아요. 물론 여기 과천주공 이거 7단지 다 해피엔딩으로 상가랑 아파트랑 재건축 같이 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자, 충무주공 아파트 보면 뭐 여기 좋은 게 여기 충무주공 아파트 여기 3번역 바로 앞에 여기 이렇게 있죠. 여기도 충무주공 2단지 2차, 충무주공 2단지 1차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시리즈처럼. 여기 필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3번 여기 무슨 교회 있는데 요 종교시설은 필지에서 빠져 있죠. 위치도 외곽이고. 이래야지 나중에 뭐 상가를 빼고 여기 종교시설 빼고 뭐 그 진행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빼고. 이게 가운데 있으면 여기 이제 장례식장 짓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위치가 이러면은 괜찮습니다. 그나마. 또 볼 게 여기 충무주공 여기 아까 1차라고 했고 뭐 1차, 2차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이름만 보면은 이게 따로따로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필지 토지로 묶어서 보면 이렇게 묶였기 때문에 얘랑 요 2차랑 1차랑 따로 진행이 어렵다 이게. 그래서 필지도 잘 봐야 됩니다. 필지 모양을. 요거는 디스코라는 사이트에서 쉽게 볼 수 있어요. 자, 종합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 신도시에서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 일단 지하철 역세권 500m 아파트를 우선순위로 본다. 정책의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토지 용도를 본다. 이렇게 3종이면 좋다. 1종, 2종, 3종 중에 3종이면 좋다. 용적률을 보자. 용적률이 낮을수록 좋다. 근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게 딱 보여요. 바로 한라주공 4단지 1차, 가야주공 5단지 1차 두 개가 확실히 눈에 띈다. 자, 평균 대지지분입니다. 평균 대지지분이 15평인 아파트를 따로 표기해봤어요. 이렇게. 하지만 눈에 띄는 건 얘다, 얘. 얘가 딱 눈에 띄어요. 네. 마지막으로 상가랑 필지 한번 봤습니다. 여기 단일 필지 묶여있고 상가 필지 공유돼 있고. 근데 어차피 이건 기타 사항이에요. 같이 하면 무조건 좋습니다. 이거는. 자, 그럼 3번 신도시에서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는 결론은 네, 이건 뭐 독보적입니다. 한라주공 4단지 1차, 가야주공 5단지 1차 얘네가 1등, 2등이에요. 독보적입니다. 독보적. 3번 신도시에서. 그러니까 이 두 개입니다. 두 개. 그 두 아파트를 제외하고 3번역에서 하나를 뽑아보면 화성무궁화 정도 있겠네요. 정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1등과 2등, 그리고 3등의 격차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화성무궁화랑 을지 삼익 한일 아파트랑 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라주공 4단지 소형 평수의 매매가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보면 현재 기준으로 3억 9천만 원에 나와 있는 매매가 전세는 1억 3천에 지금 나와 있으니까 투자금 갭이 2억 6천만 원입니다. 가야주공 5단지 2위에 가야주공 5단지는 매매가가 3억 1천, 그 전세가 1억 3천, 갭이 1억 8천입니다. 자, 두 아파트 다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게 물론 한라주공이 1등이고 가야주공이
이라서 얘가 재건축 사업성이 높은 건 알겠는데, 이 과거에 두 아파트 가격을 한번 비교해보면, 여기까지는 똑같았어요. 일단. 거의 똑같죠, 여기까지는. 재건축 얘기가 없었을 때 같아요, 이때는. 그리고 이때부터, 2019년, 이때부터 각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 이때는 재건축이 반영이 돼서 한라주공 아파트가 살짝 비쌌어요. 한 10에서 15% 정도 비쌌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가격 차이가 10에서 15% 벌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엄청 벌었죠. 이거 25% 이상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뭐 싼 놈 사는 게 사실 낫죠. 네, 현재 시점에서요. 그래서 두 아파트 한번 비교해 보시고 여기서 저평가된 아파트를 선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너스로 가야주공 5단지 1차와 한라주공 4단지 1차의 평형별 대지지분입니다. 나중에 이 대지지분을 아까 본 매매가로 나눠서 내가 이 대지지분을 한 평당 얼마 주고 샀나 뭐 계산해보고 사셔도 되겠죠. 여러 가지 자신의 기준으로 분석하고 싼 물건을 사면 됩니다.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실거주를 고려하지 않은 투자 관점에서 말을 한 거예요. 실거주는 직접 가서 보기도 하고 동도 보고 향도 보고 층도 보고 가서 주관적으로 그 분위기를 느껴야 합니다. 제가 가서 실제로 두 아파트 다 봤는데 가야주공이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주관적으로 3번 신도시에서 그나마 덜 고립된 느낌? 네, 하지만 저 말고 다른 분들은 한라주공이 더 마음에 든다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네, 주관적인 거예요, 실거주는. 자, 보너스로 또 두 번째,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가 하나 더 있는데 역세권은 아닙니다. 금강주공 아파트 9단지 2차입니다, 2차.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역세권 아니죠. 여기에요, 아파트. 3번 저건 여기고 역세권도 아니고 용적률도 217이에요. 217. 평균 대지지분도 11.9평입니다. 세대수도 적습니다. 여기 세대수가 340세대고 땅 모양도 이쁘지가 않아요. 요게 답니다. 요게 340세대에 요렇게 부채처럼 생긴 요 끝에 요게 답니다. 조그맣게 길쭉하게. 근데 왜 재건축 가능성이 높다고 다시 언급을 드리느냐. 자, 토지 용도 한번 볼까요? 여기가 다른 데는 다 2종 뭐 이래. 2종 뭐 3종. 3번 신도시 쪽에 뭐 이런 식인데 여기만 빨간색이 아니죠. 여기만 빨간색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여기만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뜬금없이 이 가운데 일반 상업지역이에요. 이 아파트는 실제로 뭔가 주상복합스럽긴 합니다. 실제로 보면. 근데 용적률이 217%예요, 이게. 이거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아까 보여드린 거 다시 보면 일반 상업지역은 용적률을 800%까지 뽑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소형 평수가 이게 3억 4천만 원 정도 나와 있거든요, 지금. 전세가 1억 6천 정도 나와 있어요, 전세가 1억 6천 정도 거래됐고, 1억대 갭으로 들어갈 수 있죠, 여기는. 사실 그래서 삼모신도시의 재건축 3대장이 한라주공 4단지 1차, 가야주공 5단지 1차, 금강주공 9단지 2차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네. 여기 3번 신도시는 평촌이나 중동보다 재건축될 가능성이 명확히 보여요, 여기는. 요 3개 아파트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는 정부 정책과 상관없이 그냥 될 곳들이고, 아까 보여드린 다른 아파트들, 여기는 정부 정책들이 더해지면 재건축 가능성이 더 열릴 그런 아파트들이겠죠. 기왕 3번 신도시에 매수를 하려면 재건축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3번 신도시에 아파트를 매수할 때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